여러분, 은퇴할 때 2억 원을 딱 들고 기쁘게 은퇴했는데 물가가 갑자기 4배나 뛰어버려서 그 돈의 실질 가치가 순식간에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지표와 차트들이 가리키는 2026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위기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거대한 경제적 파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알쓸경제학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경제 지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는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이에요. 보통은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가 높은 게 상식이지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오히려 짧게 빌릴 때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차트가 꼬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대공황 수준의 불황이 찾아왔는데 지금의 데이터가 딱 그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 2026년 대공황 시나리오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바다의 파도가 먼저 거칠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예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일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먼저 겪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서방 경제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혁신이 동시에 박살났던 거였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88%나 성장하는 동안 유럽은 겨우 8% 성장에 그쳤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도 결국 인구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타격이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6년쯤에는 정점에 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경제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왜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계화 덕분이었어요. 중국과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원자재가 결합해서 물가를 낮게 유지해줬던 건데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거든요. 미국이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폭탄처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된 셈이에요. 잠시 후 공개할 내용은 이보다 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달러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왜 위험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원화가 달러에 비해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1년물 국채금리는 4%대인데 우리나라는 2% 초반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2배나 더 주는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달러가 귀해지니 환율은 오르고 우리 원화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는 뉴노멀의 시대에 살게 된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생존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금이에요.
우리 인류가 2700년 동안이나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진짜 돈으로 인정해온 게 바로 금이거든요. 그런데 금 투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금은방 가서 골드바 사오는 것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면 일단 부가세 10%가 붙고 여기에 사장님 마진까지 더해져서 살 때부터 이미 15% 정도는 비싸게 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줬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따로 없고 실물로 직접 찾아가지만 않는다면 부가세도 전혀 안 붙어요. 주식 거래하듯이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 수수료도 아주 낮죠.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종의 다양성이에요. 건강한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풀도 있고 곤충도 있듯이 우리 자산도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특정 코인에 전 재산을 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그 자산 가치가 30%만 떨어져도 생활이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금, 미국 국채, 현금, 그리고 배당주까지 골고루 나눠 놓으면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하나가 올라주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게 바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비밀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이 빚이 자산처럼 보였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빚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주 완만한 인플레이션일 때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물가를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는 시기에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잠시 후에는 40대 직장인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연금 방어 전략과 2026년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커리어 생존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40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노후와 커리어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로 범위가 넓어서 아직도 현역에서 저축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덕분에 우리 금융시장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줄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는 자금 여력이 남아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 시계 데이터가 경고하듯 우리 세대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내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0%대에 머물러 있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사실상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배당 귀족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의 수익률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서 10년 뒤에 자산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은퇴 후에 월급을 대신해줄 배당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40대 가장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비책이 될 거예요. 커리어 측면에서도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고 40대의 이직 성공률이나 연봉 협상 데이터도 과거처럼 낙관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 준비 없는 창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4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업종이나 창업 실패율 데이터를 보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시멘트 바닥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신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게 시작하거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내 몸값을 높이는 인적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의 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에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화에만 몰빵했던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고 내 커리어와 연금 자산에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둔다면 오히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대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전략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계와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